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벌금을 똑같은 잣대로 부과하지 않고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자는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인데요. 가난한 이들과 부자들에게 같은 벌금은 그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관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른바 재산비례 벌금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날이 4월 25일입니다. 그날이 네. 법의 날인데요. 네.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법이 우리 국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날인데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네.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재산비례 벌금제, 뭐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비례 벌금제,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제도는 그동안 가톨릭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요청했던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벌이 제대로 된 형벌이려면 형벌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고통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음. 부자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아무런 고통이 없는 돈일 수 있지만 네.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거든요. 네. 감옥에 갇혀서 뭐 열흘 또는 20일 동안 구금돼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형벌도 공평해야 된다. 특별히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는 네. 인식을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데 네. 유력 대선 주자가 뭐 이런 생각에 뜻을 같이 해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결국 벌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벌금 납부 대신에 노역장에서 일하는 이른바 환영유치를 선택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던데 환영유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요?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네, 한자인데 환은 이제 교환하다 할 때 환자고요. 형은 형벌할 때 형자입니다. 네. 형벌을 형벌을 바꿔서 유치장할 때는 유치 있잖아요. 가둔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형벌을 바꿔서 가두는 건데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건데요. 보통 네. 요새 일당 10만 원 정도 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벌금 300만 원. 네. 예. 300만 원이면은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요. 네.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연간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를테면 죄질이 나빠서 감옥에 간다 또는 위험해서 감옥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연간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는 건 매우 고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당 10만 원 정도의 비율로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네. 예. 보통 10만 원 정도 쳐주는데요. 네. 예. 근데 부자들은 황제 노역이라고 그래서 네. 하루에 일당 뭐 1억 원도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10만 원 쳐주거든요. 예전에 5만 원 쳐줬고요. 예. 이렇게 해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연간 4, 5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황제 노역도 이게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네. 예. 지금 뭐 징역형 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죄를 지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한다. 이거 약간 모순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가난이 죄가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근데 감옥에 간다는 게 단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장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생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네요. 가정이 파괴되거나 또 특히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라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 하면 창피하잖아요. 자존감이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옥에 가지 않고도 형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데 네. 이런 점에서 한없이 게을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거, 그만큼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겹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강제 노역이 사실상 징역형이라고 하면 좀 다른 대체 방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감옥에 가진 않으니까 그거보단 낫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이재명 지사가 제안했던 것처럼 예. 벌금을 공평하게 내게 하면 좀 낫다는 거죠. 그 소득과 재산이 다르니까 네. 벌금, 돈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 다른 여러 나라가 하는 것처럼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자. 그러면 네. 좀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의 관심은 부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서 뭐 기분 좋다, 통쾌하다,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게 벌금을 낼 테니 네. 그만큼 감옥에 가는 숫자를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점은 부자와 빈자, 가난한 이들의 형벌의 고통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앞서 다른 나라들이요. 경제력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벌금형 제도 이미 도입한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미 100년 전, 그러니까 19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네. 핀란드가 이미 100년 전에 시행한 제도를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스웨덴 같은 나라도 1935년이고요. 그러니까 재산비리 벌금제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있다고 하지만 네. 그건 아마 뭐 재산이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정확한 건 파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네. 이미 금융실명제를 한 지 30년 가까이 됐고 예. 또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도 다 실명제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리고 네. 부동산도 실명제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지 못하지만 대략은 파악하고 있고 예. 그것에 기반해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라도 차등을 줘가지고 벌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좀 예산이나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예. 의지가 없어서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네. 그렇다면 가난하다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 재산이 많은 사람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뭐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논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재산비례 벌금형, 소득비례 벌금형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다음에 공정벌금제라고 하자 뭐 이렇게 이름을 용어를 바꿨습니다. 네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제도입니다. 핀란드는 100년 됐지만 한국은 낯설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을 뭐라고 붙일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름이 정해지겠죠. 네. 학계에서는 일수벌금제라고 합니다. 날짜 숫자대로 벌금을 매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간에 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통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금융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칼로 뭘 자르듯이 소득과 재산이 완전히 틀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연동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고 벌금을 달리 매기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네. 경제력에는 재산도 들어가고 소득도 들어가고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배기량이라든지 아파트 평수, 그 사람 소득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적정하게 몇 분인지를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벌금도 내자는 겁니다. 그럼 뭐 예컨대 은퇴 후 집안채 달랑 있고 소득은 없다. 이런 그런 벌금형도 사람은 벌금을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매기고 있는 보험 납부금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은 벌금 액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 소득이 적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90%, 80% 수준으로 정확히 매길 수준은 우리가 와 있으니 그렇게라도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 그 앞서 일수 벌금제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오창익 사무국장께서 오래전부터 일수 벌금제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오셨는데 지금 용어를 좀 바꿔서 공정 벌금제나 일수 벌금제나 그 취지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취지도 같고 방식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제도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니까 통일이 되면
통일된 나라의 이름은 뭐 한국입니까, 조선입니까, 뭔가 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는 통상 대한민국에 사니까 통일 한국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냐면 다 고려할 사항이고요. 이게 다 뭐냐면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벌금의 이름을 뭐라고 정할지 국회에서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학계에서도 아주 합의된 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라 붙여도 좋으니 그런 제도로 가자는 게 저희 요청인 거죠. 뭐 벌금을 특정 액수가 아니라 날수로 선고하고 하는 일수벌금제나 공정벌금제나 경제력에 비례해서 평등한 형벌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경제력에 연동하는 벌금제도의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제도화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답답하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예. 미온적이긴 한데 예.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데도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 당장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지 않아도 저희는 얼마든지 일수벌금제 또는 재산비리 벌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민이. 그러니까 예.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법무부에 또는 검찰에. 네. 그럼 그거에 맞게 벌금을 달리 매기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행정력이 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음. 이왕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뭐 제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 아니고 예. 7년 이미 100년 전에 했기 때문에요. 예.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종부세를 뭐 올린다, 종부세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건 굉장히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냐하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많아요. 예. 근데 벌금 못 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거의 없죠,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염수정 추경님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감사한 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 여기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네. 간접적인 목소리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위에서 자꾸 멀어지고 공약 이행도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대통령 공약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생각해 보니까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해체될 수도 있고 생계도 못하는 상황이면 또 생명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장발장 은행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장발장 은행 문을 연 지가 벌써 6년이 넘었죠. 저희가 사실은 이게 대안은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한 건데요. 네. 저희가 벌금제가 개혁돼야 될 필요가 있다. 공평한 벌금이 돼야 된다라고 예. 주장했지만 뭐 인권단체 목소리에 경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 벌금 못 내서 감옥 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장발장 은행이라고 약간 가짜 은행이죠. 네. 그 대신 벌금 못 내서 감옥 가려는 분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네. 만 6년 넘게 했는데 저희는 정말 소망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장발장 은행 좀 없어졌으면. 공정 벌금 이런 거 해가지고 없애자. 가난하다는 것만으로도 서러운 경우가 많은데 가난한 이유로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는 건 정말 후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창피한 일이니까 책임 있는 분들이 문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이 재산비리 벌금제에 관한 견해 들었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